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법행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의 맨 첫 번째 나온 내용인데요. 위법행시란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을 스스로 뛰어넘고 주어진 모든 고통과 상황을 의지로 극복하면서 지금은 나를 넘어서는 최고의 자신을 꿈꾸는 존재다. 그는 낡은 도덕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대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만의 법칙을 세워 삶을 주도한다. 어떤 고난에 부딪혀도 스스로를 끊임없이 재창조하면서 모든 한계를 과감히 뚫고 나아간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멈추지 않고 도전하느니 그가 바로 위법행시다. 초인, 위법행시가 우리말로 초인입니다. 초인. 초인은 단순히 강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이상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형 인간이라서 이거 100%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초인이 필요한가? 절대적인 가치, 종교, 도덕이 무너졌다. 그 결과 무엇이 옳은지 기준이 사라짐. 또 인간은 허무에 빠졌다.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해답이 초인이다. 초인의 핵심 특징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스스로 가치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덕, 선악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삽니다. 우리가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도 그 사람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사는 거를 알았죠. 그리고 남이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을 만들고 내가 의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삶을 긍정합니다. 운명의 아모르 파티. 이제 자, 고통, 실패까지 포함해 삶 전체를 긍정한다. 이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 또 세 번째, 자기 극복. 셀프 오버커밍.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려는 존재.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과정. 또 네 번째, 대중과 구별됩니다. 일반적인 인간은 무리인간입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인정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초인은 기존 도덕, 무리인간은 이제 기존 도덕에 안주하는데 초인은 여기에서 벗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나 지배자, 엘리트 인간 이런 사람이 아니라 특정 인종, 우월주의 이런 게 아니라 초인은 내면의 변화와 가치 창조에 관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초인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인간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주영 회장님을 참 존경하기도 하고 또 이런 초인의 가장 좀 근접하는 그런 분이 누굴까 했는데 정주영 회장님이 떠올랐어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은 세상의 규칙과 기준을 무시했어요. 장남이었고 농사를 지었죠. 그런 이제 집안이었는데 이제 이분은 이 책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젊어서 읽었었는데 많이 감명을 받았고 또 한번 읽어보고 싶은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시련을 겪고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정주영 회장의 일화를 너무 많아서 이 3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정주영 회장은 이 소판 돈이 이제 부모님이 소판 돈이 장롱에인가 있었대요. 근데 그 70원이 있었는데 70원을 훔쳐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서 경성에 이제 와서 그 쌀 장사부터 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세상 규칙과 기준, 장남이고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산소나 이런 걸 돌봐야 되고 그런 걸 무시했죠.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좋죠. 그 부모가 봤을 때는 엄청난 불효자였죠. 네. 이제 그래서 이 소판돈 75원을 나중에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갚아줬는데 김정일이한테 갚아줬어요. 1001마리 소하고 현대포터하고 해서 현대포터에다가 소를 실어서 1001마리를 북한에 갖다 줬죠. 2번 방북해서. 그래서 김정일하고도
사진 찍고 그런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정중 회장이 재밌는 말을 했는데, 머리를 써라 그 말을 많이 했대요. 머리를 써라. 근데 빈대, 여기 벼룩이라고 되는데, 빈대도 머리를 쓰는데 머리를 안 쓰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중 회장이 철도 노동자 시절에 이제 빈대한테 너무 많이 물리는 거예요. 일단 바닥에 자면 빈대한테 너무 많이 물리니까 그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잤대요. 근데 처음에는 안 물더니 며칠 있으니까 또 물어, 얘가. 그래서 이제 또 정중 회장이 그 식탁 다리에 전부 세숫대야 같은데 물을 떠서 올리고 잤대요. 못 올라오게, 물 때문에, 해자처럼. 그랬더니 이제 또 잠을 잘 잤대요. 근데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이놈이 또 물어.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자고 계속 어떻게 올라오나 보니까 밑에서는 못 올라오고, 이놈이 이렇게 벽으로 올라가더니 쭉 벽을 타고 오더니 위에서 톡 떨어지더래. 그래서 물더래. 그러니까 빈대가 그렇게 머리를 쓰는데 직원들한테 니네는 그 빈대반지도 못하나, 그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대통령과 사우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그 다리를 갖다가 손해 보면서도 다리를 무슨 대교인지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신임을 얻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오일머니가 그 사우디 이런 쪽에 오일머니를 엄청 벌 때예요. 오일값이 올라서 지금처럼. 그래서 돈이 넘쳐나는데 그 사우디 공사를 해줄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덥고 기후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들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정주영이를 불렀어요. 근데 정주영이가 너무 그 자리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고단해가지고 이제 먼저 와 있었겠죠. 먼저 대통령을 만나러 왔는데 졸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왔었대요. 왔는데 졸고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잠을 깨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대통령 내외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만큼 신임을 한 거죠. 임자 그러면서 여기 사우디에 한번 자네 갔다 와야겠네. 거기를 공사를 하면 돈 많이 외화를 벌어 올 수 있는데 다들 못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갔다 오게 하니까 여기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정주영 회장은 아니지만 정주영 회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우디 가니까 사막밖에 없어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막밖에 없고 해는 뜨겁죠.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야 이거 불가능하겠는데 그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머리를 썼겠죠. 빈대도 머리 쓰는데 머리 써서 어떻게 하냐, 이게 큰일 났다,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해보라는데, 그래서 밤에 공사를 하면 되겠다, 이게 뜨거우니까 밤에 공사를 하자. 그리고 거기가 이제 모래공사잖아요. 무슨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어쨌든 하수관로를 만든다든지 상수관로를 만든다든지, 이 콘크리트 재료는 널려 있는 거야. 시멘트가 널려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보니까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 잠을 자보니까 밤에 너무 잠을 편하게 잤던 거예요. 여름엔 낮엔 뜨거워 죽겠는데, 그래서 밤에 재우고, 아니다, 밤에 일하고 낮에 자자, 그렇게.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재료는 널려 있고, 또 우리 이제 밤에 일하면 된다, 낮에 재우고, 그리고 또 뭐였죠? 재료가 넘쳐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사우디에서 돈을 많이 이제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과 이제 행동을 하는데 꿈을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꿈을 좀 많이 믿고, 꿈이 이상하면 조심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꿈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결정하고 안 하고 하거든요. 제가 많이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꿈에 따라서 결정하고 말고 하지 말고 깨어있을 때 기준으로 해라,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또 환경이 선택에 영향이 큰데, 우리가 봐도 소말리아 이런 데는 해적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 환경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고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도 중요하다. 그랬고요. 또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엄청 많이 배우고 지금 뭐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활용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많이 뭐 배워가잖아요. 근데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쉬운 길은 없다. 도망치지 마라. 행동하라. 이겁니다. 우리 김웅태 대표님하고도 아침에 얘기하고 왔는데, 행동을 안 하고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끝나더라. 그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자존심은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서 자존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마음과 내 영혼을 싸고 감싸고 있는 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막으로 자존심이 싸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자존심을 너무 끝까지 세우면 안 되고, 우리가 뭐 구청에 갈 정도까지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또 되는 사람한테 자존심 세워야지. 근데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자존심은 필요하다.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내 영혼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황 봐서 자존심 세울 필요가 있다. 자, 기쁨과 위안, 기회. 제가 이제 이거를 또 왜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은재민 대표님 그 발표 너무 좋았는데 아무런 답변도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기회를 놓쳤어요. 그날 안 올리면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기쁨과 위안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쁨과 위안은 나눌수록 커진다. 작은 웃음소리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 그리고 표현을 아끼고 망설이다 보면 기회는 사라진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이 기회의 신인데요. 기회의 신이 앞머리는 무성해요. 기회의 신이 앞머리가 무성해서 기회는 보인답니다. 기회는 보여요. 보이는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니까 잡으려고 그러면 뒤통수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의 신이 날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발에까지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순식간이다. 자, 넘어갑니다. 변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용기다. 이랬는데요. 우리가 변화 안 하는 게 익숙하죠. 근데 변화는 불편한데 자기 확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가능성에 의해서 새로운 결과가 있게 된다. 근데 변화의 핵심 3가지가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 3가지는 시간, 자기의 일과 시간을 바꿔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형인데 제가 아침형으로 바꾼다. 이런 거. 시간을 바꾸고, 시간 운영을 바꾸고, 그 다음에 장소를 바꿔보는 겁니다. 이사를 간다던가, 사무실로 옮겨본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장소.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을 바꿔본다. 이 3가지를 바꾸면은 그 사람이 엄청나게 변화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바꿔도 변화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 부족함은 변화를 해라. 그런 신호예요. 부족함은 변화를 해라는 신호고, 제가 제 책상인데요. 좀 깨끗이 치우고 찍었어요. 이 듀얼 모니터를 제가 박준호 대표님 고모님 사무실 가보니까 듀얼 모니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듀얼 모니터 써야겠다 그래서 제가 한 개만 쓰다가 듀얼 모니터로 바꿨어요. 뭐 이미 다 쓰고 계시겠지만 왜 이걸 못 썼냐면 옆에 책꽂이를 하나 놔둬가지고 이 책꽂이를 못 치운 거야. 계속해서 이 종이로 쓰던 것도 있어갖고. 근데 이번에 과감하게 요거 하나 변화했어요. 자, AI 시대. 저희가 요즘 머리 아프잖아요. 불안하고 뭐 혼란스럽고. 근데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새 시대가 열릴 때마다 불안과 혼란이 뒤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거는 AI 시대가 돼서 그렇다. 지금 초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올 때 뭐 www.co.kr 하면 좀 이상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메일도 처음에 쓸 때 뭐
골뱅이를 놓고 이런 것이 좀 이상했잖아요. 근데 지금이 우리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혼란이 와도 지금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판단은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내린 짧은 요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판단이 짧은 요약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글쎄요, 뭐 깊이 있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내린 짧은 요약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 판단을 저희 집사람을 생각하면서 써봤어요. 그래서 약점이나 실수를 분석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애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단점을 꾸짖어요. 단점을 꾸짖고, 근데 꾸짖기보다 장점을 좀 키우고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여성분들도 우수한데 세계 1위래요, 우리나라 여성이. 양궁. 몇 가지 있죠. 근데 모두 불완전한 존재인데 더 많이 신뢰하고 멋진 가능성을 믿고 좀 응원해주자. 뭐 직원 대표님들은 직원을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관계가 많이 이랬으면 좋겠다. 실제로 근데 여성들이 정신적으로는 더 우수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젊어서 몰랐는데 나이 먹을수록 인정합니다. 네. 뭐 X 염색체 2개고 X 염색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X 염색체 1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돌려면 순식간 돌아버리는 거예요. 분노의 유통기한을 정하라. 이것도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저는 분노를 당해봤어요. 당해봤는데 고객한테 다혈질들은 부당하면 못 참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분노를 조폭한테 당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열나니까 싸우고 싶어요. 조폭이고 뭐고 싸우고 싶어요. 그냥 붙고 싶은데 붙었으면 제가 아주 뭐 큰일 났겠죠. 근데 이 분노는 시야를 흐리게 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하고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또 불필요한 실수를 하게 되고 이렇다. 그런데 감정을 근데 에너지로 바꿔서 자기 발전을 위해 써야 된다. 그리고 분노를 실천과 성취의 동력으로 전환하자. 근데 거기서 좀 더 곁들이면 조폭 좀 그런 사람이 왔었는데 어쨌든 그 화를 많이 돋고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계속 욕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냥 신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고하세요. 네. 같이 싸워봐야 맞이고, 그죠? 맞고 좋은 결과 없죠? 네. 삶의 선택. 제가 이 삶의 선택을 보다 보니까 중개사가 복종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살짝은 복종하는 삶인데, 복종하는 삶은 직장인, 공무원, 스님, 이런 스님도 복종하는 삶이에요. 이런 분들이 편안하대요. 근데 중개사는 정해진 틀이 없어요. 노가다에 노가다. 가다가 없다, 노가다. 네, 가다가 없다. 정해진 틀이 없고,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결과를 책임지고, 자기 기준을 지키며, 근데 자기 기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깊은 성찰과 성장을 낳는 삶이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개사가 이런 삶이구나,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삶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자, 끊임없이 질문해라고 했죠. 삶은 미지의 세계다. 당장 우리가 내일도 알 수 없잖아요. 오늘 계약을 쓸지도 알 수 없잖아요. 자, 질문은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면요. 이분도 3가지가 있는데 소금 압정 가마차기에 대한 내용인데 손흥민이 아버지가 프로축구 선수였어요. 프로축구 선수였는데 다쳤던가 그래요. 다치고 그런데 일화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대 일화 어쨌든 근데 이분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 운동장에 소금을 뿌려서 소금 한 가마씩 사다가 몇 가마인지 소금을 뿌린 이유가 눈이 와도 겨울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운동장에 소금을 뿌린 거예요.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눈이 와도 다 녹아요, 소금에. 그래서 연습을 매일 할 수 있고, 오른발에 앞정을 꽂았어요. 왜냐하면 오른발로 차게 되면 앞정이 여기에 찔려요, 발등에. 그래서 발등에 앞정을 꽂아놔서 오른발을 못 쓰게, 양발도 왼발부터 신고 왼발을 많이 쓰게 하려고, 그리고 왼발로 이 가마차기도 시키고, 어쨌든 양발, 신발 다 왼쪽부터 시켰다는 거예요. 140%, 그러니까 40%를 더 썼어요, 연습 훈련할 때. 앞정. 그리고 가마차기는 자기가 선수 생활에 코너 골대를 맞고 아쉽게 떨어지는 거를 몇 번 봤대요. 이게 가마차기를 했는데 코너 골대 맞고 떨어지면 얼마나 그게 속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골키퍼도 못 잡아요, 코너로, 뺑코너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다 이게 질문하고 생각하고 해서 이 가마차기 훈련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골대 귀퉁이로만 들어가게 차는 거야, 손흥민이가. 아버지가 1000번씩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손흥정 씨인가요? 이분이 이렇게 시켜서 지금 뭐 대기업 같은 중소기업보다도 그런 기업을 만들었죠,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질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꼬마 빌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다주택자 규제에 뭐 다른 대안도 있겠지만 지금 좀 생각하고 질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맞받아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타인의 분노나 격려를 꼭 받아줘야 하나, 공격하는 자의 감정을 존중하거나 배려할 의무가 없다. 우리 이게 중개사 하다 보면 아까 화에서도 나왔지만은 타인의 분노와 격려를 꼭 안 받아줘도 된다. 무시해라. 그런 내용이고,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복수나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 그 감정을 내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 그리고 타인의 기대나 감정에 맞추기보다 인생을 바꿔 나가라. 그리고 타인의 시선, 평가를 무시하고 내 의지로 내 길을 개척해라. 이게 지금 위버맨 씨의 표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있는 게 무섭잖아요, 관찰자.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으면은 더 빠릿빠릿해지고, 어쨌든 다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뭔가 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근데 우리가 관찰자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타인의 기대나 감정, 타인의 시선, 너무 뭐 평가, 너무 그냥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 초인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다시 생각한다. 성과 악 같은 도덕적 기준은 오랜 전통과 기존 규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전통적 도덕은 개인의 자유나 고유한 가치를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 진정한 도덕은 기존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찾고 자기만의 가치를 세우는 과정에서 탄생한다. 옛 도덕에 매여 살기보다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자, 자기 자신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가 더 참된 도덕적 삶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뭐 시제 참석도 하고요. 근데 또 크리스찬이라 교회도 가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집안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습관이 돼서 바꾸지 못한데, 어쨌든 초인하고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삶은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가정에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집이 엉망이 돼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인생은 어려운 길의 연속이다. 거짓이 많다. 그래서 그만 살까? 뭐 이런 적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마라. 그렇죠.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들은 사실 별거 아니었더라,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살려면
마음이 맑고 단단해야 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의 기준에 갇히지 않으며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자. 희망입니다. 이 중개사 희망인데요. 제가 이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막 해버려요. 몇 개 없는데 두세 개 막 빠져나가고 한두 개 남고 뭐 이럴 때 많죠. 속상하죠. 근데 다음에 나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객에게는 원가에 팔 수도 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원가에 우리가 팔고 이런 개념은 우리는 원가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저희 작은아버지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분인데 북한은 가지는 않으셨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시장에서 이분이 이제 장사하셨는데 모든 고객한테 돈을 벌 수는 없더라. 그러니까 일부 고객은 그냥 원가에 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도 다혈질이고 이랬는데 원가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 100% 못 받는 경우 많잖아요.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만 27년 하고 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중개업 한지. 근데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중개업에서 그럼 당신이 뭐 노하우 좀 알려줘라. 그러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투자 신독이에요. 투자 신탁은 아니고 투자 신독. 투는 이제 저는 중개업 하면서 서브 프로젝트로 투자를 조금씩 해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찍기도 하고, 요즘 뭐 갈수록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힘들긴 한데, 그래서 투자를 조금씩 해왔고, 옛날에는 뭐 한 1,000, 2,000 갖고도 투자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자신감 회복 프로젝트처럼 자신감을 회복하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마라톤 한 게 자신감 회복하려고. 근데 제 멘토이자 제 스승인 김웅태 대표님 여기 계시죠? 제 마라톤, 한국만 마라톤 제 1기이고요. 조양숙 대표님은 저희 페이스메이커였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님들, 마 대표님도 나와 계시고, 한국만은 저의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조폭한테도 맞지 않고 전화로 112로 전화했어요. 그냥 전화하니까 부산 이브 부동산이라고 했더니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2명이 왔다가 이놈이 너무 멧돼지 같으니까 또 2명이 또 와서 4명이 와서 제압을 못하고 나가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신은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권사님이라서 신앙이 제가 있어서 이 신앙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독자는 아시겠죠? 대표 독서지향. 독서지향 하기 전부터 책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자성어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를 더 올렸는데, 이게 성자 맞나요? 성? 네, 성. 이 성은 우리가 이제 고객한테 정성을 다해야죠.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다 제대로 안 돼요, 사실. 그죠? 시간이 없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냥 깜빡 놓치고 뭐 시간 약속 안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서류 뭐 갖고 와라 이런 것도 까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성을 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컴플레인이 생겼어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정성을 들여야 돼. 근데 한번 뭐가 어긋나가지고 그래 뭐 맞받아치고 하다가 너무 자존심 세우다가 어떻게 돼요? 구청까지 가서 이제 확인 설명서 가져와라, 뭐 벌금 250만 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을 그래서 하나 더 정성을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좋은데 컴플레인이 좀 심하다. 그러면 자존심 내려놓고
정성을 다하자. 마지막이라도 정성을 다하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많이 됐네요. 딱 자, 간단히 믿을 신앙인이니까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데요. 요 노래가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틀어볼 테니까 잠깐만 들어보세요. 예, 되게 좋아요. 우리 힘든 중개업이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